네, 또 정치권에서는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6.4 지방선거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산행을 갔었죠. 네, 정몽준 의원.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서울시장의 후보로 나설 것 같은데 어제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얘기 들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죠. 서울시 전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요즘 더 전에보다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못지않게 서울시장도 중요한 네. 자리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나오겠다는 얘기로 들리죠? 어떻게 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아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2002년 당시 대선 도전을 선언했을 때에도 경쟁력이 상당히 확보되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는 정몽준 의원이 대권이나 또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도전이 별달리 눈에 띄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 이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 가장 광역단체장 이런 선거에 있어서 아주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흥미로운 것은 2002년에도 이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올해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재벌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지고 예. 2010년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당내 결집도 상당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 그리고 서울시 지역의 현역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동안의 위상 등도 고려되었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출마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어떤 등산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심 배경에 이 친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의원이 또 친박이니 청와대 의중이니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예. 궁금하다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친박 친이계 구도로 번질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인물의 어떤 개입이 이러한 어떤 그 갈등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재호 의원이 정몽준 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할 경우에 선대본부장을 맡겠다라고 이야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시각에는 이재호 의원의 모습이 친이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마치 항우여 대표는 좀 더 김황식 전 총리를 고려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여부 그런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 예. 마치 어떤 박심 논란. 네. 박심은 김황식 전 총리에게 전 정부의 인물이지만 포용해내는 어떤 인사를 후보로 이런 거론하는 것이 아니냐, 공천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 공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춰지면서 어떤 친이와 친박의 개파 갈등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갈등이 부각되게 되면은 경선 효과를 오롯이 누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봉합하고 컨벤션 효과, 바로 경선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과 맞서는 그런 대결 구도로 새누리당은 전략을 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어찌됐든 한 3파전, 현재로서는 네. 3파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몽준, 김황식, 그리고 이혜훈. 자, 지금 저희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들어왔던 게 있는데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만. 네.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정당 서울시장 대진표와 관련된 정당 지지도인데요. 새누리당이 37%. 새정치신당 안철수 후보의 신당이죠. 안철수 의원의 25%, 그리고 의견 유보한다는 의견도 21%입니다.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 지지도가 좀 높아요. 그렇죠? 네네. 높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거는 정당 지지도와는 또 다른 다르잖아요. 양상이거든요. 네, 어떻게 최근에 지난 5일과 7일 사이에 리얼미터가 실시했던 조사 결과인데 서울 거주 400명이었습니다. 표본 오차가 좀 크기는 합니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9%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만 예. 네.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매우 박빙입니다. 25.1%대 24.2%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1% 차이네요. 네. 이혜훈 최고가 6.2%입니다. 사실 정몽준 현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어떤 판세 속에서 그렇네요. 이혜훈 의원이 상당히 그 박심 논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칫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경우에 이혜훈 최고를
지지하는 6.2%가 과연 두 표가 후보 중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뭐 여권과 맞서 야권 후보 지지도는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 내용 준비했거든요. 예, 한번 네. 보시죠. 민주당인데요. 네. 민주당은 현재 시장인 현 시장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오롯이 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안철수 신당, 새정치신당의 지지층까지도 지지를 받아내고 있거든요. 네. 40.8%로서 다른 후보의 압도적인 그런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김황식 또는 정몽준 현 의원,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의원이 대결이 되고 여기에 도전하는 새정치신당의 후보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세는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여야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을 상수로 놓고 봤을 때 변수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데 가상 대결입니다만 가상 대결 서울시장 가상 대결도 함께 양자 보도록 대결 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양자 네. 대결입니다. 가상 대결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박원순 현 시장이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앞서는 않습니까? 거죠. 일단 네. 정몽준 네네. 과 의원보다 박원순 네, 대결에서는 대결은 51.7%대 39.1%로 박원순 현 시장이 10% 넘게. 높은 그런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김황식으로 한번 볼까요? 네, 김황식 전 총리하고 네, 비교를- 박원순 시장 같은 박원순 경우는 시장과 정몽준 의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김황식 전 총리에 비해서도 더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우세가 되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내부의 큰 갈등 없이 경선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이 중도층의 스윙 보트들도 최대한 새누리당 지지로 끌어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어떤 가장 큰 관건이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황식 또 정몽준 의원 모두 민주당 현 시장 저 박원순 시장에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엔 이제 양자 대결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달라질지. 예, 변화가 이제 좀 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 설명드리면은 새정치 신당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국면이거든요. 그럴 네네. 경우에 새정치 신당 후보가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15% 이상의 득표를 올릴 경우에는 현 박원순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운 불리한, 그런 국면으로 네. 보여지고요. 바로 이 부분이 얼마만큼 현 시장이 새정치 신당의 지지층까지도 붙잡아 두느냐 네.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 관련된 것은 전화 면접으로 리얼미터와 MBN 그리고 매일경제 조사 자료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플러스 마이너스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 4.9%.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안철수 신당이 계속 호남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강세고 네. 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며칠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고 할 때는 괜찮은데 네. 당의 이름이 이제 새정치 신당 신당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바뀌면서. 좀 변화가 있답니다. 화면으로 그래픽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인데요. 새누리당이 37%, 새정치신당이 25%, 민주당이 14%입니다. 그런데 이게 2월의 정당 지지도 이번 달의 정당 지지도고요. 전에 거와 비교를 해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새누리당 1%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도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1월과 비교해서 올랐지만 새정치신당, 안철수 신당은 오히려 6% 포인트가 떨어졌다고 내려갔어요. 하네요. 네, 물 찼을 때 배 띄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같은 조사에서 더 흥미로운 같은 조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예. 네. 광주 전라 지역에서 민주당이 34%, 예. 이 새정치신당이 27%가 나왔습니다. 어. 말 그대로 여전히 민주당이 역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신당이 조금 앞서는 조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격차가 좁아지거나 민주당이 오히려 광주 전라 지역에서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새정치신당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철수라는 이름에 꼬리표를 뗀 그런 영향도 일부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정치신당이 좀 더 신속하게 어떤 정당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더 큰 이유거든요. 그만큼 지역 내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새정치신당의 지지도가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은 바로 그런 피로감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정에 맞게끔 구체적인 어떤 조직 그리고 인물도 내세워야 인물까지도 드러나야만 새정치신당의 지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에 반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지금 민생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 다시 공들이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영남에까지 찾아가는 이러한 부분이 민주당은 조금 상승 국면을 탄 반면에 네. 새정치신당은 조금 속도감이 느린 부분이 바로 지지도를 정체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